안녕하십니까. 필샘의 한국사 교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하여 핵심 용어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도정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세도정치란 19세기 조선에 행하여진 비정상적인 정치를 말합니다. 이런 세도정치는 순조, 혼종, 철종, 3대 60년간 아주 심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정치가 불안하여 세금제도인 삼정이 문란하여지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나라가 혼란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때쯤 전세계 강대국들의 침략 사상인 제국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국주의란 국가이기주의,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나라를 침략해도 된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중국과 일본이 이미 제국주의에 강제 개항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해안선에도 그들이 보낸 이항선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이상한 모습의 낯선 배라는 뜻으로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 조선 해안선에 자주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의 당시 정세는 풍전등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조선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정치를 잡은 이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란 당시 조선 25대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이 되었는데 고종의 아버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어려서 약 10년간 조선을 대신 섭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하여 김소영 리포터를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리포트입니다. 저는 흥선대원군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 그의 이름은 이하응입니다. 그는 순조에서 고종 때까지의 인물로 왕족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때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판을 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똑똑한 왕족은 다 누명을 씌워 죽이던 세상이었는지라 그는 일부러 상가집과 잔치집 등을 전전하면서 얻어먹고 행패도 부리면서 타락호, 병신 등의 별명을 얻어 안동 김씨 등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도록 위장하면서 지냈답니다. 하지만 당시 궁중의 가장 어른이었던 조대비와 그 조카 조성하와는 교분을 두터이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둘째 이명복도 단단히 훈육을 하면서 지냈답니다. 결국 생긴 것은 아주 작고 행동은 바보처럼 보였으나 모두 위장이었고 그의 피 속에는 철저한 왕족의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를 알아보는 이도 있었는데 안동 김씨 가문의 김병우 그리고 조성하, 기생연홍이 등이었답니다. 결국 이들은 그 덕분에 나중에 화도 면하고 또 큰 상을 받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때쯤 철종이 후손이 없이 죽자 조대비는 이하응의 아들 명복이를 고종에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12살로 어려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이 호가 흥선이고 왕의 아버지인지라 그를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 후에 하신 정치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정치는 크게 민생안정, 왕권 강화 정치, 그리고 쇄국 정책으로 나눕니다. 먼저 그가 실시한 민생안정 정책을 살펴보면 그는 고르게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는 중인이나 서리층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등용하여 세도정치의 폐단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백성을 괴롭히던 황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로 바꿉니다. 황곡제란 국가가 돈을 빌려주던 제도이고 사창제란 개인이 돈을 빌려주던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서원도 정리합니다. 그는 나는 공자가 살아와도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서원을 당쟁의 소굴로 보고 47개로 줄립니다. 또한 양반에게 호포세도 부과합니다. 호포세란 양반들에게 흥선대원군이 물린 군포세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조선의 세제에 대하여도 김소영 리포터를 통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소영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세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토지세인 전세, 그리고 특산물을 내는 세금인 공납, 그리고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양인 장정이 내는 세금인 역, 이라는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의 세금은 보통 궁포로 대신하였는데 이를 궁포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금은 조선의 양인들, 즉 양반과 중인과 상민들이 부과 대상이었으나 양반들은 학생, 그리고 벼슬아치라는 명목으로 다 빠져나가 세금을 면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양반들에게 조선에서 처음으로 궁포세를 물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호포세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동안 추악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는 우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합니다. 비변사란 국정을 처리할 때 여러 신하들의 논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는 이때쯤 활성화되어 왕권약화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흥선군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왕명을 전달하는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법전을 새로이 편찬합니다. 이때 만든 법전을 대전회통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복궁 중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복궁이란 왕의 집을 말합니다. 당시 경복궁은 임난 때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복원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많은 자본과 노동력을 요구하는 아주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반대합니다. 하지만 흥선군은 이 사업을 강행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돈이 들어가자 사대문 통행세를 받고 강제 기부금인 원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공사에 강제로 동원하기도 합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망은 점점 심하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원망이 잘 나타나 있는 경기민요 경복궁 타령에 대하여 김소영 리포터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김소영입니다. 그럼 경기민요 경복궁 타령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경복궁 타령이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동원된 백성들이 부른 경기도 지방의 노동민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사의 몇 내용을 해석하여 보겠습니다.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이는 매일 새벽 4시에 공사에 동원되니 너무 힘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을축사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루었네. 이는 원래 갑자을축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결국 가사를 뒤집어서 세상에 불만이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에 다 들어갔네. 이 가사도 왕이 집을 짓는다고 우리나라의 모든 좋은 나무를 다 베어갔다는 비아냥이 되겠습니다. 덜거텅 소리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느라고 헛방아 찢는 소리다. 이 가사도 경복궁 공사는 나라 발전에 아무 실속 없는 공사다. 라는 내용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결국 경복궁 타령의 가사들을 보면 이때쯤 경복궁에 동원된 백성들이 얼마나 조정과 흥선대원군을 원망하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원망이 쌓이는데도 흥선군은 그래도 사업을 강행하였다 합니다. 결국 사업 도중 중간에 큰 불도 나고 하여 자본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돈이 부족하게 되었는데도 흥선군은 공사를 중단치 않고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합니다. 당백전이란 흥선군이 발행한 100배로 쓰게 하는 돈, 즉 100원짜리 동전을 말합니다. 결국 시중에 돈이 많아지자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금은 폭등하여 경제는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흥선군의 대외정책인 쇄국정책을 살펴봅니다. 쇄국정책이란 조선의 문호를 굳게 닫은 정책을 말합니다. 즉 서양과 친하지 않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1866년에는 병인양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인양요란 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프랑스 선교사를 살해한 병인 마케가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함대를 끌고 쳐들어온 프랑스에게 많은 약탈을 당하고 흥선군은 이를 간신히 정족산성 전투를 끝으로 물리칩니다. 또한 그로부터 5년 뒤 심리양요라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심리양요란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 시민이 불지른 사건을 핑계로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도 흥선군은
간신히 광성진 전투를 끝으로 물리칩니다. 결국 그 뒤 흥선군은 조선 해안선 곳곳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척화비란 쇄국을 상징하는 비석으로 서양이 쳐들어왔다, 싸우지 않으면 내국노다 라고 써있는 비석을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흥선군이 물러가고 일본과 조선이 개항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계속되도록 여러분의 격려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